이거 집에 가서 꼭 풀린 거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한꺼번에 쌤이 다 풀이는 못 해주고 책의 내용의 OX 문제는 너희들이 책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좀 어려운 문제들은 쌤이랑 같이 풀어보자. 그래서 1번 답 먼저 보면 금속은 마그네슘, 칼슘, 칼륨, MgCaK, 비금속은 산소 O, 헬륨 He, 그리고 황 S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5번인 거고 3번도 5번 4번의 답은 1번, 5번 넘어가서 5번 답은 기억, 니은, 디귿 6번 답도 기억, 니은, 디귿 7번 답은 5번이고 8번 답은 1번 2번이고 넘어가서 9번 답은 기억, 니은 9번 좀 어려웠을 거야. 9번 기억, 니은 10번 기니디 기억, 니은, 디귿 싹다 11번에 2번 2번으로 넘어가서 화수령 12번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매우 커서 쉽게 물과 반응하고 산소와 반응한다 이런 내용이 쓰였으면 쌤이 다 정답 처리해줬고 13번은 5번 14번은 리튬의 원자 가전자 수는 1개이고 안정해지는 방법은 전자 1개를 버려서 17족과 이온 결합을 한다 하나를 버린다 이런 식으로 쌤이 마련도 해줬고 15번은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했고 그리고 16번 보면 A에서 C까지 원자가 전자 수는 하나 6개인 거고 17번 금속은 B인 거고 비금속은 AC 넘어가서 18번 보면 답은 1번 그리고 위 문제에서 옳지 않은 보기는 니은에서 염기성을 산성으로 바꿔야 되고 디귿은 액체로 존재하는 원소가 한 가지이다 또는 그 액체를 그냥 아예 기체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20번에는 옳은 보기는 니은, 리을인 거고 21번은 기억, 디귿인 거고 22번은 기억, 디귿 23번은 기억, 니은 그리고 24번은 총 2개인 거고 2개 중에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2개가 옳다 기억, 니은만 옳은 거야 그리고 25번 같은 경우는 니은 이렇게 쌤이 모든 문제는 풀어줄 수 없고 그래서 많이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면 일단 2번부터 보면 2번에서 보면은 현재까지 약 110종류가 발견되었다. 원소가 110종류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118가지가 발견되었고 약 110종류 맞는 거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인데 종류가 서로 다른 원소들의 화학 결합을 통해서만 여기 만 동그라미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수소기체 H2, O2 얘들 같은 원소끼리 구성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거니까 2번에 5번이 틀린 부분인 거고 자 넘어가서 쭉쭉 뒤로 넘어가자 사실상 8번까지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인 거고 기본적인 내용인 거여서 8번까지는 우리가 책을 보고서 내용만 확인하는 문제야 그래서 8번까지는 스킵하고 9번부터 가볼게요 9번이랑 그리고 25번 맨 뒤에 25번 쌤이 암기하는 거 있지 지시학 암기하는 거 같이 볼게 자 9번 먼저 문제 읽어보면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리튬, 나트륨, 칼륨을 칼로 자른 후 단면의 색을 변화를 관찰한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봐봐 리튬, 나트륨, 칼륨 얘들은 몇 쪽에서 1쪽이란 말이야 오케이? 1쪽은 물과 그리고 산소와 되게 많이 반응한다 했지.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 리튬이 산소와 반응하면은 산화 리튬 이렇게 되는 거고 개수를 맞춰주면은 여기 개수 맞추는 것도 우리 고등학교 가면은 많이 무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 먼저 맞춰보면은 여기에 산소 2개 있는데 반응 쪽에 산소가 2개 있는데 얘는 딱 산소 먼저 하나 있지. 그러니까 여기 딱 2를 곱해주고 2를 곱해줬으니까 이 리튬은 총 4개 있게 되지.
생성물질에 4개 있으니까 반응 저기다 똑같이 4개 곱해줘서 이렇게 좌우 화학 반응식 맞추는 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가 보면은 칼로 자르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반면에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리튬이 됐잖아. 나트륨도 똑같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나트륨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니은, 나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각각 넣었을 때 시험관 속 용액은 모두 붉은색으로 변한다. 8번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쌤이 그때 외웠다. 트럼프 하면서 그때 외웠던 거 기억나? 페이스북 하면서 외웠던 거 기억나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보면 산, 염기, 산, 중성, 염기, 페놀프는 무북, 오케이? 페이스북에서 무북, 붉은색. 단순 암이니까 빨리 외워버리자. 그리고 BTB 용액은 원피스 캐릭터 중에 노란 초파, 오케이? 그래서 노초파 이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리트머스입니다. 리트머스 중에 하면 누구 떠올려라? 미국 대통령 트럼프, 오케이? 투 이렇게 외웠잖아. 투.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이 어떻게 된다? 푸르게 변한다. 오케이? 푸르게 변한다. 그래서 여기 염기성이 붉은색이 푸르게 변하는 거고, 얘는 반대겠지. 푸른색이 붉게 변한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선지 다시 읽어보면은 리튬, 나트륨, 칼슘 조각을 각각 넣었을 때 시험관 속의 용액은 모두 붉은색으로 변한다 라고 했는데, 9번 문제 읽어보면 나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는데 먼저 똑같이 리튬이랑 물이 반응하면 됐단 말이야. 그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물과 산소가 잘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물과 반응해서 이렇게 수소나 리튬 그리고 수소 기체 생성하는데, 우리 염기의 정의, 쌤이 염기의 정의 했던 거 기억나? 염기성의 정의, 산성의 정의, 염기성의 정의 쌤이 알려줬는데, 염기성의 정의만 잠깐 보면 수용액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어. 오케이? 어떤 물질이 들어왔는데 얘가 뭘 띄는 거? OH-를 뜨는 게 염기성이다. 염기성인 거고, 반대로 산성 봐볼까? 산성 같은 경우는 수용액 비커에 물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 들어왔어. 근데 이 물질이 물에 녹아서 어떻게? 수소양이온. 얘가 나타나는 게 산성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산성. 오케이? 수용액에서 수소양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산성이다 라는 건데,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리튬, 그리고 여기 수산화염이 있지. 수산화염 있단 말이야. 얘가 염기성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이 용액 자체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페놀프탈레인이 염기성에서 붉게 변한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이 맞는 선지인 거고, 또 디귿 보면은 나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라고 했는데, 이 문제, 이 디귿 선지가 뒤에 보면은 18번 넣을까? 바로 이게 18번에 수소와 반응성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랑 같은 원리란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건, 이건 중요한 거 꼭 적어두자. 먼저 첫 번째로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지 또는 받으려고 하는지 구분을 해야 돼. 오케이? 첫 번째로 이 원자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리튬 같은 거 있잖아. 리튬은 3번 원자에 3번인 거고,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있고, 난 바깥쪽에 하나 있는 거고.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때? 전자를 받으려고 해, 버리려고 해? 버리려고 하지. 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받으려고 하는지 버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일단 파악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원자 핵과 거리 비교. 그러니까 이거 1번, 2번을 왜 굳이 따지냐? 왜
따진 이유는 화학적 반응성 크기. 반응성 크기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오케이? 화학적 반응성 크기의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는지 받는지 첫 번째로 분간하고 원자핵과 거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리튬 이렇게 있고,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도 칼륨은 원자 번호 19번이야. 오케이? 19번 칼륨 이렇게 19. 칼륨 그리고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야? 얘는 4주기. 리나 칼 여기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이쪽이 있고 H 수소 있는데 전자 껍질 4주기니까 4개겠지.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크게 그린 거예요. 오케이? 얘네들 다 첫 번째 1쪽에 있는 애여서 가장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거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하나인 거고, 얘네들이 전자를 버리려고 하지. 오케이? 형아 버리려한단 말이야. 얘네들 전자를 버리려고 해. 근데 이제 원자과 거리 비교하는 얘들 가운데 원자과 가까운 애가 버리기 쉽겠어?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애가 더 버리기 쉽겠어? 더 얘가 더 버리기 쉽겠지. 그치? 그래서 반응성, 화학적 반응성의 크기는 이렇게 리튬, 칼륨이 제일 크단 말이야. 쉽게 버려버리니까 쉽게 양육이 돼버릴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디귿 같은 거 보면 나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거 부등호가 반대지? 반대인 거고.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서 10번 또 기본 문제고, 11번에 니은 디귿 한번 가볼게. 11번에 니은 디귿. 수도 같은 경우는 2번 영역인 거 알지? 그리스자 2번 영역인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자, 1번 영역이 금속 영역이지. 로바자, 그리스자 1로 되는 게 금속이니까 얘들아, 우리가 쌤이 그때 말하길 수은만 딱 우리 실온에서 액체 상태이다 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고체다 라고 말해줬고. 그리고 디귿 같은 거 보면 영역 2는 비금속 영역. 비금속 영역인데 대부분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보기인데, 왜냐면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건 금속, 즉 일반 영역이에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오케이?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건 금속. 비금속은 왜 열과 전기가 잘 안 통하냐? 했을 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전자들을 전자로 개념을 봤을 때 얘네들은 뭐 H2, O2 이렇게 지들끼리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한다? 이 껍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들끼리 전자를 공유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에 속박돼 있어. 오케이? 이렇게 결합하니까 지들끼리 공유해서 결합하는 건데, 금속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결합돼 있냐? Mg 덩그러니 Mg 덩그러니 Mg 이렇게 돼 있고, 전자들이 원자에 속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그래서 열, 전기가 잘 통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디귿 선지는 대부분 그러니까 로마자 2로 된 거기는 비금속인 거고, 비금속은 대부분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서 13번, 14번도 다 기본 문제인 거고, 15번 같은 경우는 이게 답이 에너지 주는 건데, 쌤이 저번에 에너지 레벨 하면서 주양자수 기억나? 여기에 원자핵 그려가지고, 원자핵 그리고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이 전자 껍질마다 에너지 레벨이 있어서 주양자수 N은 1, N은 2, N은 3, N은 4 기억나지? 그래서 뭐 N이 1로 떨어지는 경우는 자외선. 오케이? 자외선. 그리고 N이 2로 떨어지는 거, 어디든 뭐 2로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2로 떨어지는 거는 가시방선. 그리고 N이 더 큰 숫자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는 적외선. 했던 거 기억나지? 쌤이 스펙트럼 쫙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 내용인 거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16번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아직도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 얘들아, 원자과 전자가 뭐야? 총 전자수랑 원자과 전자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봐봐. 선생님 여기 리튬 적어놨는데, 리튬. 봐봐. 리튬으로 H를 들면, 얘들아, 리튬의 총 전자수 몇 개야? 그치. 총 전자수 3개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원자과 전자는? 그치. 이거 진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헷갈리면 안 되는 개념이어서 이거 쌤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 리튬이 아니라 쌤이 헬륨으로 바꿔. 헬륨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헬륨만 헷갈리보자. 헬륨이 이렇게 되겠지.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하나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네들은 총 전자수 몇 개? 2개. 옳지.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과 전자수는 2개가 아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0개인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같은 경우는 2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첫 번째로 가장 바깥쪽, 그치? 가장 바깥쪽. 그리고 두 번째로 화학적 활성이 있어요. 화학적 활성. 오케이? 화학적 활성. 우리 헬륨가스 먹어도 몸에 그냥 목소리만 변할 뿐이지 막 몸에 들어와서 막 뭐 해로운 작용을 하지 않잖아. 그냥 몸에 들어왔다 그냥 바로 나가버리잖아. 가벼운 기체니까. 그래서 걔는 화학적 활성이 없는 친구란 말이야. 원자과 전자는 0개인 거고 화학적 활성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체외각 전자. 체외각 전자 몇 개야? 헬륨에 체외각 이름 그대로 체외각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그치, 2개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랑 체외각 전자랑 총 전자수랑 그냥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 18번 보자. 자, 18번 얘는 플로린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쌤이 이렇게 이 그림을 좀 재환을 해보면 염소를 그릴 건데,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 얘들아? 염소 1, 2, 3, 염소 그렇지. 17번 17번이 뭐고? 염소 N인 거고, 가장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겠지. 17쪽이니까. 오케이? N인 거고, 그리고 옆에 비교해볼게. 플로린 비교해볼 건데, 플로린은 원자번호 몇 번? 그렇지, 9번 이건데, 쌤이 여기서 비교하려는 게 뭐냐면은 이 17쪽에 있는 헐로된 원소, 17쪽의 헐로된 원소들의 반응성 비교해볼 거야. 근데 얘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을 텐데,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 받으려야지. 그럼 이 아까처럼 1번, 2번에서 적어줬던 거 기억나? 그것도 똑같이 여기 화학적 반응성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1번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받으려고 해, 아니면 버리려고 해? 전자가 자유전자가 있네. 받으려고 해, 버리려고 해? 받으려 한단 말이야. 그치? 받으려 한다. 그래야 하나만 채우면 쏙 들어와서 우택규칙 만들어서 안정해지니까. 오케이? 얘도 똑같이 하나 쏙 들어와서 우택규칙 만들어가면 안정해지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가운데 원자 핵이 있는데, 우리 예를 들면 너희 휴대폰 아이폰이나 갤럭시 쓰면 뒤에 맥세이프 착 붙이지. 맥세이프 뒤에 무선으로 착 붙인단 말이야. 그거랑 동일한 원리로. 근데 그 휴대폰에 케이스가 있어. 두꺼운 케이스가 있으면 붙어 안 붙어? 안 붙는단 말이야. 그거랑 동일한 원리야. 그래도 원자 핵과 가까울수록 전자가 가깝게 착 붙겠지. 그치?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플로린이 염소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케이스가 더 두꺼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플로린이 반응성이 더 큰 거고, 염소보다. 그래서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순서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반응성은 플로린이 제일 큰 거고, 그리고 할로젠이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 자, 여기까지.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을 잠깐 써보면, 자, 수소와 반응해요. 자연계에서 수소는 H2 존재합니다. 근데 이 할로젠 원소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염소니까, 염소랑 결합해서 뭐가 돼? 탄성인 물질?
물질인 염산이 되겠지. 오케이? 염산. 두 개의 염산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강한 산, 염산. 근데 니은선지 계속 읽어보면 얘네가 물의 녹아 염기성을 띈대. 물의 녹아 얘네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오면 얘네들이 염기성을 띈대. 근데 이게 틀린 게 누가 봐도 얘네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온화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H 플러스가 들어오는 거고, 얘는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산성의 정의에 의해서 수요액 속에서 H 플러스를 내놓은 물질이 산성 물질이니까 얘는 염기성 물질이 아니라 산성 물질이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인 거고,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는 두 가지이다 라고 했는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중에서 브로민만? 그렇지, 브로민만 액체인 건데, 쌤이 저번에 그 원판 했던 거 기억나? 원판 20kg짜리는 이제 멀리 던지기 힘드니까 무거워서 고체 브로민,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고체인 거고. 정리해보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일단 얘네들이 다 할로젠 원소 17쪽이라는 걸 얘네들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는 건데 얘가 분자량이 되게 크단 말이야. 질량이 상대적으로 53, 이거 얘가 35, 그리고 얘가 17, 얘가 9 이렇게 된단 말이야. 크단 말이야. 밑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 그래서 얘네들끼리 되게 무겁게 척척척 있으니까 얘를 뜯어내기 어려우니까 상온에서 얘가 고체. 상온이라면은 25도씨에서, 오케이? 25도씨에서 얘가 고체인 거고, 얘는 브로민은 아이오딘보다 덜 무거우니까 얘는 액체. 이거있고, 얘네 둘이는 가벼워서 기체라고 했지. 이것도 정리해두고. 그래서 이제 20번 넘어가보면 20번이 왜 틀렸는지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 있을 거야. 20번 봐보면 애들이 기억 선지에서 되게 헷갈렸을 거거든. 기억 읽어볼게. 원소들이 상대적 질량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여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과거의 주기율표거든. 근데 문제 20번 보면은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죠. 이 과거 멘델레예프는 맨 처음에 주기율표를 제안한 사람인데, 이 과학자는 처음에 주기율표를 제시했는데, 초기 주기율표를 제시했는데, 여기는 질량 순서로 정리했어. 오케이? 멘델레예프는 질량 순서로 했는데, 뒤에 우리 현재 같은 경우는 질량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 양성자. 크기보다 양성자. 봐봐, 쌤도 지금 그림 그릴 때 플러스 17, 플러스 9 이렇게 다 양성자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 그래프는 현대 주기율표는 양성자 순서. 너무 중요하다. 양성자 순서 별표, 양성자 순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모즐리라는 과학자, 모즐리라는 과학자분이 정리하십니다. 오케이? 하나씩 봐. 그래서 20번 니은, 디귿, 니은, 세로줄을 1쪽, 2쪽, 3쪽, 4쪽 이렇게 한 거고, 1쪽부터 18쪽이고, 같은 주기의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족이겠지.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같은 리를 보면은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보기지. 그리고 21번 같은 거 보면은 얘들아, X가 뭐야? X 원자번호 12번이래. 양성자가 12개래. 마그네슘이겠지. 오케이? X는 마그네슘입니다. Y는 뭐야? 염소요. 그렇지. Y는 염소. 이거고,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있냐? 가운데 12번. 그냥 가장 바깥쪽 전자곱셈만 그릴게. 얘는 하나, 두 개 있는 거고, 염소 같은 경우도 전자번호 17번이니까 이렇게 가장 바깥쪽 전자곱셈만 그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그림을 좀만 보기 쉽게. 자, 얘네들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이온 결합을 한 거거든. 이온 결합. 근데 여기 Y가 하나 오른쪽에 더 있으니까 플러스 17.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우리 공유결합은 봐봐.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쌤이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H랑 H. 얘들끼리 공유하는 거지. 얘들끼리 손을 잡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얘들끼리 공유해서 너 하나 나 하나 부족하니까 손을 잡아버리자 해서 공유하는 걸 공유결합. 이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 봐봐.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하냐면은 얘네들은 이온 결합이라는 건데,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이 전자 있지. 전자를 아예 줘버려. 오케이? 전자를 아예 줘버리는 거야. 어디? 얘한테 줘버리는 거야. 줘버려. 오케이? 줘버려.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지. 오케이? 마이너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이온 결합, 우리 책 봐봐. 책이 아니라 시험 21번 보면은 대괄호하고 대괄호 뭐야? 원소 주변에 대괄호하고 플러스 2 플러스 뭐 마이너스 돼 있지.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아예 전자를 줘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전자를 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 친 다음에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여기 21번까지만 설명하면은 X는 마그네슘이니까 2족 원소니까 금속이겠고, Y는 최외 전자가 몇 개? 7개. 7개인 거고, 그리고 X와 Y2가 형성할 때 X의 전자, 여기 있던 전자들이 가버리는 거지. 오케이? X에 있는 전자들이 아예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기억 디귿이 맞는지 보기.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야. 계속해서 생활 잘 보내고 내일 쉬어. 알지?